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 출정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많이 접속하셔가지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 메시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멈춤없는 성동 발전으로 더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동 구민 여러분, 중구 성동갑 홍익표 후보입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지난 8년은 저 홍익표를 선택해 주신 성동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성동 발전을 위해 달려온 소중하고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3표 레미콘 이전, 은봉교 전면 개통 및 확장, 소월 아트홀 리모델링, 그리고 성동 소방서 신설, 성수, 마장, 사근, 송적, 용답 등 여러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 선정, 마장동 한국전력 자재센터 이전, 서울숲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 교육 특구 지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성동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동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시작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을 확실하게 완성시킴으로써 으뜸가는 성동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맡겨보니 확실히 다른 홍익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구민 여러분의 걱정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도 어려우시고 또 자영업하시거나 중소상공인들의 걱정 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은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저도 언제나 성동과 함께하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구민들의 성실하고 귀중한 삶에 허리 숙이고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겸손하고 절실하게 구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더 나은 내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과거로 뒷걸음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성동의 발전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통해 혁신, 공정, 포용, 평화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성동 구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동 구민의 사랑과 신뢰에 멈춤없는 성동 발전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성동에는 역시 홍익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여간의 성과를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표 레미콘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성수대교 북단에 은봉교 사이에 보면 3표 레미콘이 있습니다. 매우 오래된 그 레미콘 공장인데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또 여러 가지 교통 애로사항 등으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성동 구민들은 3표 레미콘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잘 됐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현대제철 그리고 3표 간의 협약이 체결돼서 2022년 6월까지 이전하기로 확정됐습니다. 만약에 이 3표 레미콘 이전이 확정된다면, 이전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기업,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40년 동안 수원 사업을 우리가 해결해냈는데요. 중량천과 이어지는 수변 문화공원이 조성될 수 있고요. 서울숲 프로젝트 완결로 성동구의 경제 문화가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소월 아트홀 리모델링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사업 설계 완료가 됐고요. 2020년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됩니다. 이미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50억을 확보를 했고 전체 사업이 190억짜리 사업입니다. 성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예술관인데 그동안
굉장히 낡고 또 오래된 그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준비했던 기량과 준비된 그것에 비해서 다소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성동구 문화의 중심이 될 서울아트홀이 지역의 예술가와 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고품격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성동구 문화예술 발전의 교두보로 발돋움할 수 있고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상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동소방서 신설입니다. 성동구는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되면서 기존의 성동소방서가 광진소방서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그 119 그 센터만이 존재했었는데요. 지난 2017년 7월에 오랜 수건이었던 성동소방서가 개서했습니다. 화재 및 구급 등 소방 서비스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번 성동소방서가 신설되었는데 특히 성동구 전역에 5분 내에 도착하는 소위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동구의 안전과 주민들의 그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요거 미리 한번 준비했는데 제가 이걸 드리고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성수, 마장, 사근, 송정, 용답 도시계획 활성화 지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성수동은 2017년 5월, 마장동이 2017년 2월, 사근동이 2019년 4월, 그리고 송정동이 2018년 9월, 용답동이 2020년 2월에 각각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 도시지역에 낙후되고 오래된 도심 지역을 보다 새롭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도시 환경 미화도 진전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재래시장과 전통시장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 거점의 생활 안정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장동 한국전력 자재센터 이전을 확정을 했습니다. 마장동에 있는 한국전력 자재센터는요, 이 지역에는 변전소와 폐변압기 등을 쌓아놓는 그 적치장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금년도 2020년에 이 자재센터가 김포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장동 지역의 한국전력 자재센터는 이후에 그 공동주택, 아파트나 지역 공간구조 개편에 따라서 역세권이 마장동 그 역과 붙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함께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지역의 경제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거주 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서울숲 주변의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인데요. 국비가 85억입니다.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서울숲 및 성수동 주변의 카페 거리에 방문객과 유동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뚝섬 유수진의 유휴부지 공간을 활용해서 425대 정도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인데 주차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은봉교가 전면적으로 개통됐습니다. 2015년에 전면 개통됐는데요. 제가 여기 왔을 때 한 어머니께서 저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은봉교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은봉교 공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은봉교가 완공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성수대교 북단하고 성동구를 잇는 은봉교 왕복 4차로에 그래서 기존의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개통됐는데요. 고질적인 병목 현상도 해소하고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 편익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매우 수려하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뤄서 지어졌기 때문에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하셨군요. 이하경 의원님,
그다음에 박상혁 김포의 후보자, 그리고 중구 성동을에 저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 박성준 께서 입장을 하셔가지고 댓글까지 달아주셨습니다. 네, 간단히 읽어보면 박성준 후보께서 중구 성동을에 출마하는 박성준 후보입니다. 확실히 다른 후보 홍익표 의원님 필승 기원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네, 저 많은 분들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데 2022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수동 지역은 수재화 이 소상공인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광역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확정지었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마 그 성수동 지역이 도심 제조 혁신의 그 주요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형마트나 또는 주민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과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 예산 지원을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추진해 왔는데요. 마장 축산물시장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을 비롯해서 고객센터 이미 다 만들어졌고요. 그 주차장은 지금 현재 이미 그 부분적으로 완성이 됐고 추가적으로 해서 120억 투입돼서 2021년에 건립 목표입니다. 고객센터는 이미 2017년 11월에 개관됐고요. 용답 상가시장의 주차장도 2017년 11월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 외에 왕십리 도선동 상점과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됐고요. 그 다음에 뚝도시장에도 청년몰 활성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오래된 시장의 현대화 사업, 주차장 건립이나 고객지원센터 지원 등을 통해서 그리고 화재, 재난예방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보다 나아지는 그러한 성동구가 되길 기원드리고 많은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상점가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친화도시하고 교육특구 지정인데요. 여성 친화도시하고 교육특구는 모두 2015년에 선정됐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당시 제가 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여성가족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여성의 지역정책 참여와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기타 여성의 일, 돌봄, 안전인프라 확대 등 여성 친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도시 선정할 수 있도록 여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또 2015년 당시 중기청이었는데요. 제가 산업자원통상위원 벤처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때 중기청을 설득해서 이 지역에 교육특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육성 교육사업, 전통 역사체험 교육사업, 그 다음에 생태문화체육 교육사업, 그 다음에 글로벌 시민역량 강화 교육사업 4개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 문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정원호 청장과 구청이 매우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서 여성 친화도시 교육특구가 단순히 지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꿔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성동구에 가장 중요한 녹지공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서울숲입니다. 성동구는 물론이고 서울의 가장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서울숲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과학문화미래관 또는 첨단 스마트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이미 약속을 했고 공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이미 서울 아까 말씀드렸던 3표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이 지역 일대에 서울 과학문화미래관을 저희가 만들 예정인데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교육의 장이 될 과학문화미래관은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단순히 성동구의 공간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보호구역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꿈은 서울 성동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민식이법, 유찬이법, 등등 여러 가지 교통안전 관련된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법안들이 작년 연말 그리고 금년 초에 처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서 법안 통과가 됐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은 교통사고로 희생돼서 하늘의 별이 됐지만 그 아이들의 뜻만은 소중히 간직해서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은 그런 희생을 당하지 않게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동구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토론회를 작년 12월 달에 제 국회의원 저희 홍익표 의원실 주관으로 이미 개최를 했고요.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시설들에 대한 미흡한 시설들에 대한 보완을 구청에 전달을 했고 성동경찰서, 구청, 그 다음에 서울시 경찰청 등이 관련된 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를 확보하고 속도 저감 시설 설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제대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을 받았고 저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최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십리 도선동 및 행당동 지역의 중고등학교 재배치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우리 성동구는 이미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교육,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왕십리 뉴타운 지역과 행당동 지역에는 학생 증감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배치에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지역 내 중고등학교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관련돼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우리 성동 광진 교육지원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가지면서 왕십리 도선동 및 행당동 지역의 중고등학교 재배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성동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뚝섬 유수지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동 구민체육센터는 매우 오래돼서 이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만 매년 10억 이상 돈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동 구민체육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해서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문화체육 생활복지시설로 바꿔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뚝섬 유수지 내 유휴공간을 개발해서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내 어린이집, 초등 돌봄, 평생교육 등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센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가급적 지금 현재 목표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제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뚝섬 유수지를 복귀해서 공영주차장 조성도 2021년 확정된 사업 제가 이미 설명드렸는데 바로 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복귀 사업을 하는 것도 이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중앙정부, 국토부나 관련 기관을, 국토부를 포함해서 서울시 등 여러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역량 강화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의 판매 공간, 작업장,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션 소공인이 공동으로 협업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패션 봉제 복합지원센터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안을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1호 법안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아직은 본회의를 통과 못하고 산업위만 겨우 통과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해서 과도한 임대료 상승 꼭 막도록 하겠고요. 주차장 확보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등 추가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번 그 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클린 선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클린 선거를 위한 5대 약속을 제가 우리 유권자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금품 향응 편의를 주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깨끗한 선거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돈 선거 대한민국 정치에서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청탁은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김영란법 이후에 우리 이 부정청탁과 관련돼서 국민적 판단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차별적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 안 됩니다. 우리 성희롱, 성차별, 이것은 우리 그 홍익표 선거 캠프에서는 아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 인종, 장애 등 우리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담긴 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정치, 그러한 정치 우리 홍익표 캠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나가는 원팀입니다. 선거 시기에 단합해서, 그리고 하나의 원팀이 돼서 반드시 이번 선거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욕결은 단결이고, 그 단결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4가지 사항을 함께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원팀이 돼서 단결해서 이번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린 선거를 해야만 선거 승리할 수 있고, 그 선거가 더 의미 있고 보람되다고 생각합니다. 꼭 클린 선거 약속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동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그 파출소 앞에 면 마스크를 놓고 가는 초등학생,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가시는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상가 임대료를 면제해 주시는 임대인 등 여러 가지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향후 개혁과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 역시 사직생의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지금 페북 라이브 TV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그것이 저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